반갑습니다. KP어스 박몽 대표입니다. 예, 드디어 캡처원이 16.6 버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캡처원 16.6에서는 지난 캡처원의 25년이 넘는 역사에서 최초로 인물 스킨, 그러니까 인물 사진에 패션 사진에 얼굴을 보정하는 기능이 처음으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 16.5 버전에서 이 인물 사진에 대해서 마스크를 자동으로 감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디 스캔, 얼굴 스캔, 눈동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체크한 대로만 사람을 눌러주면은 그 부분을 감지를 해가지고 AI가 자동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찾아내서 그 피부에 대해서 밝기라든지 톤에 대해서 보정하는 기능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16.6에 얼굴 자체의 잡티를 제거하는 기능은 우리가 이 지저분한 얼굴 피부에 잡티를 제거하기 위해서 10분, 20분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막 마스크로 특히 캡처원에서는 이 스폿 제거를 통해 가지고 이 점들을 뭐 일일이 찾아가지고 지워야 되는 그리고 도장 툴을 쓴다든지 포토샵에서 뭐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발표된 16.6은 단순히 그냥 1초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결점이라는 이 부분을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은 캡처 AI가 이 감지를 해서 피부를 감지를 해서 피부의 질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점만 없애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로 이 결점이란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수정 전, 수정 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취소를 누르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누르는 동안만 보여주고 손을 떼면은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은 이런 식으로 수정 전과 수정 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큰 점들만. 그리고 큰 점이 이제 지워지면 나머지 점들은 이렇게 이제 쉽게 간단하게 힐 레이어나 스폿 제거로 그 부분만 이제 클릭을 해줘가지고 지워주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좀 더 지우고 싶다면 뭐 주름살을 좀 더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힐 레이어로 뭐 이렇게 따라서 그어주면은 이제 주름살만 큰 부분만 옆에서 감지를 해서 이렇게 지워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눈 밑에 어두운 다크서클, 이거 지금 순광이라서 다크서클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인물에 따라서 이렇게 다크서클을 끝까지 올려보겠습니다. 그러고 또 이거를 수정 전 수정으로 눌러보면 지금 눈 밑에 어두움이 이런 식으로 수정 전 수정으로 요 이름을 눌렀다 뗐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균일한 피부 또한 이게 컨트라스트가 미묘해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을 수 있는데 얼굴의 전체적인 면적에 이 컨트라스트를 강하게 해주거나 약하게 해주거나 미묘하게 컨트라스트를 그러니까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 텍스처는 말 그대로 질감인데 이제 0을 가운데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으로 해서 피부를 매끈하게 하거나 조금 이제 거치게 하거나 질감을 살려주거나 했을 때 요 텍스처를 사용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컨투어링이라고 있는데 이 컨투어링은 우리 뭐 그 메이크업에서 쓰는 용어 같은데 이 얼굴의 윤곽을 도드라지게 하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통해서 입체감을 있게 해주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라이팅이나 이 모델의 이런 헤어 그러니까 메이크업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잘 판별을 하셔가지고 이게 너무 과하면은 사진이 이런 식으로 어색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진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윤곽선이나 입체감을 주고 싶을 때 이제 적절히 가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수정후를 보고 수정 전 수정후를 보고 싶으시면 이 마우스 키보드에서 옵션 키를 누른 상태, 맥에서 옵션 키고 윈도우에서 알트 키를 눌러서 요 리셋 버튼을 누르면은 전체적인 수정 전 수정 후, 자 100%로 얼굴을 띄우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얼굴을 100%로 본 상태에서 자 옵션 키를 눌러서 제가 요 리셋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초의 수정 전이고 수정 후에 사실상 설명을 해서 그렇지 요거를 프리셋으로 만들어서 내가 어떤 1번, 2번, 3번 원하는 대로 사용자 프리셋을 지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저장을 눌러서 제 얼굴에 대해서 3번을 남자 피부면 남자 피부, 여자 피부면 여자 피부다. 그러면 제가 이제 피부는 리셋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리셋에서 3번을 갖다 대면은 자 3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 3번 프리셋이 적용이 되면서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제 인물의 피부에 대해서 작업했던 시간들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6.6의 메인 이제 피부 보정인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사진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들로 이렇게 제가 이제 보면은 자 여기서도
그냥 3번 추가해 볼게요. 이 또한 피부의 질감은 살려주면서 그대로 뭐 다크서클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수정 전 수정은 요게 결점, 요 이름 있는 부분을 누르면은 얼마큼 적용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남자 모델의 얼굴에서도 결점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피부 부분들을 진짜 한 번에 전체적인, 그리고 또한 이분도 그래서 이 포트레이트나 패션 사진 작가분들께서 이런 모델들의 피부 작업을 하는데 공들였던 시간들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단체 사진에서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자, 자동으로 얼굴을 이렇게 감지 넘기면 자동으로 감지했는데, 그럼 여러 명의 단체 사진도 감지할 수 있을까요?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 캡처원에서 또 재미있는 기능은 뭐냐면, 전체를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을 뿐더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체 인물에 대해서 이제 판독을 하는 건데, 감지다 1번이면 1번, 3번, 4번을 이런 식으로 따로 내가 원하는 값에 따로 먹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2번은, 여기 보면 아웃포커싱 사진된 이제 감지된 얼굴을 누르면은, 전체를 눌러보면은 아웃포커싱 돼가지고 흐린 사진들은 감지를 못해요, AI가. 근데 재미난 게 여기는 왜 감지가 됐을까 해서 제가 조정을 이렇게 올려보니까, 여기 노트북 뒤에 반사된 얼굴을 AI가 선명하니까 AI가 이거 감지를 한 거예요, 이 얼굴을. 이것도 재미난, 그냥 제가 우연하게 발견돼가지고 좀 재밌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사진들도 단체 사진에서 이런 식으로 감지된다. 얼굴이 반이 잘린 사진은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는 이 상태에서 사진에서 얼굴을 택하면 그 번호로 이동해 줍니다. 또는 여기서 5번을 누르면 5번으로 가서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체 사진도 따로따로 할 수 있고, 제가 가족 사진 13명 초상권 때문에 못 보여드렸는데 13명 이상도 감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사진 스튜디오에서 단체 사진을 보정을 하실 때도, 웨딩 포토그래피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진 작가분들께서 각각의 그 인물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따로따로 자동 AI가 보정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16.6에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세션 기능이 좀 더 차별화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세션을 만들면, 새로운 세션을 만들면 그냥 캡처, 셀렉터, 아웃풋, 트래시 해가지고 하나의 폴더, 촬영 폴더가 하나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물이나 제품을 하루에 많은 양을 찍을 때 1000장 이상 찍으면은, 세션을 만들어서 찍다 보면은 폴더 안에 1000장 이상이 쌓이게 되니까 이제 컴퓨터가 느려지고 사진이 떠오른다든지 보정하는 시간이 버벅대기 시작하는 거죠. 한 폴더에 있는 모든 사진을 한꺼번에 보여주니까. 또한 이제 사진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냥 쉽게 말해서 세션을 만들 때 내가 여기 애드 캡처 폴더 해서 촬영 폴더를 추가를 누를 때, 여기 자동과 수동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동은 여러분들께서 폴더, 하이 폴더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캡처 폴더가 있지 않습니까? 뭐 모델 이름으로 해도 되고, 내가 룩북을 찍어, 룩북 01, 뭐 룩-02, 룩-03, 룩 다시, 이거를 메모장에서 만들어 놓고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또한 자동으로 넣으면은 세션 이름으로 해서, 제가 지금 다시 해서 3자리 카운터, 4자리 카운터 이렇게 해서 폴더는 몇 개를 할 거냐, 나는 뭐 이번에 한 씬이 10개 씬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 폴더를 내가 뭐 패션 룩북이라고 해볼게요. 패션 룩북 촬영이라고 하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요 견본이 예제가 패션 룩북 촬영 다시 001로 촬영이 시작된다고 나와요. 그러면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데스크탑에 제가 새로운 세션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세션이 만들어졌습니다. 패션 룩북 촬영이라는 세션이 만들어졌는데, 세션 폴더 캡처해서 촬영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하이 폴더로 패션 룩북 촬영 002, 룩북 촬영 002에서 찍다가 뭐 어느 드래그를 해도 되고, 자,
처음부터 찍을 때, 자, 룩북 촬영 신이지 않습니까? 002 촬영 또는 뭐 모델 이름, 홍길동이라고 해도 되고, 뭐 성춘향이라서 그 모델 이름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의 분야에 맞춰서 제품 이름으로 하든지, 모델 이름으로 하든지, 브랜드 이름으로 하든지, 뭐 날짜 이름으로 한다든지, 며칠에 걸쳐서 하는 프로젝트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촬영 폴더를 설정하면, 여기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촬영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씬이 끝났어. 그러면 두 번째 씬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촬영 폴더로 누르면 카메라 마크가 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001, 002, 003으로 내가 폴더를 일일이 만들다 보면은 잘못돼서 뭐 세션 폴더 바깥으로 나가거나 뭐 캡처 폴더 엉망진창 될 수 있는데, 아예 아까 세션을 만들 때 하이 폴더를 쫙 만들어 놓고 그냥 내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찍을 때마다 촬영 폴더를 저장을 해가면서 찍으면 된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 만들어도 되고, 메모장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가지고 수동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새로운 16.6 버전의 인물 보정과 세션의 하이 폴더를 만드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인물 사진을 보정하는 이 기능들이 하나씩 발전해 나갈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도구 탭에 최초의 하나의 탭만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출발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뭐 욕심이 난다면은 뭐 포토샵의 리퀴파이라든지 좀 더 다양하게 뭐 인물 사진에서 좀 손쉽게 보정할 수 있고, 또한 이제 풍경 사진이라든지 제품 촬영 포토그래퍼를 위해서 더 많은 유용한 기능들이 추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P어스 박몽 대표였습니다.